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날씨 얘기부터 하는 건가요? 그럴까요? 오락가락했던 그 날씨가 있었는데 일단 한 줄 뉴스에서도 소개했지만 호주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산불이 이제 공식적으로 딱 이제 다 불을 잡았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13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이제 산불 방재청에서는 이번 호주 산불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 산불로 타버린 지역에서 다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재건에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관한 좀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그 산불 진화에는 지난 6일부터 쏟아진 폭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최고 400mm의 비가 내렸었고 호주 동부 지역의 비가 골고루 내리면서 남은 산불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NSW주는 지난해 9월 이후 1만 100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540만 헥타르가 불에 탔거든요. 이 과정에서 2,500여 채의 가옥이 소실되기도 했고요. 호주 전 지역으로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 1,100만 헥타르의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남한 면적 이상의 지역이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도 33명의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3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또 뭐 미국에서 도움 온 그런 산불 소방대원도 또 죽어서 그랬었죠. 참 안타깝게 했었죠. 근데 이 최악의 산불로 사실은 호주가 엄청난 뭐 대혼란 아니면 정지 느낌? 그 산불만 계속 진행되고 호주는 정지된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제가 전화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이제 전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 비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꺼진 건 다행인데 또 이 비로 인한 또 다른 피해들이 있잖아요.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2월 6일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강풍이 이제 동반이 돼서 전봇대랑 가로수가 이제 쓰러지면서 주변이 그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9일 저녁부터는 NSW에서 15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저도 악몽이 되살아났죠. 알죠. 1년 전에 정전으로. 저희가 체리브룩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심각했죠. 많이 심각했죠. 그리고 이제 센트럴 코스트 일대는 1만 3천여 가구가 이제 정전 사태가 10일 오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4일 날. 14일 날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칼링포드에 사는데, 아직까지도 정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도 정전이 있었네요. 저도 이쪽, 노스쇼어 쪽도 정전이었고, 또 기차도 그것 때문에 또, 플러드 때문이긴 하구나. 뭐 이렇게 멈추고 그래서 정말 출근할 때도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게, 이제 이 폭우로 인해서 그 댐에 대한 그 댐의 위험 수위가 다소 이제 좀 해제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NSW 일대에 댐 수위가 많게는 80%에서 7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NSW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시드니 광역권의 댐 수위가 평균 뭐 40% 정도 돼 이렇게 접근하자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를 2단계로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그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된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이 16일인데 오전에 그 호주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 해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가 산불 얘기하고 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 오기 바로 직전에 어마무시하게 또 더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호주에 방송하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저 진짜 갱년기잖아요.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땀이 비오듯. 그래서 한때는 우한 폐렴이냐라는 오해도 받았어요. 그 발열과 함께 땀을 너무 비오듯이. 그래서 궁금한 비가 오기 전에는 이제 그 역대급 폭염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서부 펜리스는 사실은 낮 최고 기온이 48.9도. 또 어떤 지인은 페이스북에서 50도를 찍은 거를 또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호주가 한여름에 이제 40도 넘는 건 사실 좀 우스웠잖아요. 그렇죠.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간 거는 좀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여름 날씨가 이럴 거라는
그런 예보들이 나오는데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불 기간 동안 사실 그 매캐한 냄새랑 네. 재까지 날라오고 이제 숨을 쉬기 불편했는데 이거를 수치화한 기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8년 정도의 이제 대기의 오염도를 측정한 수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분류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불량, 그리고 또 조금 더 심하면 매우 불량, 그리고 그거보다 더 대기가 나쁘면 위험,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나눴는데요. 2019년에 한 해, 이 네. 1년 동안 대기질이 나쁨으로 표시된 게 총 81일입니다. 그 81일 중에 위험 수준이 28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높은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작년 산불이 네. 난 거죠? 2019년도. 예. 그러니까 뭐 2018년, 17년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네. 뚜렷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네. 2018년에는 위험이 이제 4일 있었고요. 예, 엄청 많이 예. 늘어났네요. 2017년에는 1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에는 28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몇 배예요, 대체? 한 7배. 예, 그 정도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네. 베이징 있잖아요. 베이징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치로 이제 쭉 하면은 175 정도의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위험으로 된 그 28일의 그 대기오염 수치는 다 200이 넘어요. 최고 800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28일을 하루 거를 뭐 이렇게 수치로 한 거가 네, 다 하루의 200이 수치가 넘었다? 200이 다 넘은 거예요. 그 28일이 모두. 네네. 예. 그러니까 베이징의 대기 오염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던 날들이 꽤 많이 있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산불 주범이 높은 온도랑 네. 가뭄 현상 있잖아요. 네네네. 이 발생한 이유가 다이폴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다이폴 현상은 도대체 뭘까요? 네, 그 전문 그 기후 과학자들이 네. 이구동성으로 호주의 역대급 폭염과 화염을 촉발시킨 주범이 네. 인도양에 있는 이제 동과 서 양단의 해수면의 온도 차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다이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영향으로 호주가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폴 현상은 흔히들 인도양의 엘니뇨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부의 수면 온도는 올라갔다고 하고 그리고 동부 일대는 내려가고 그 온도 차가 이렇게 생기면서 네. 그 안에서의 기류가 만들어낸 현상이 폭염과 가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호주의 어떤 그 영향이 그대로 이제 넘어간다는 받아서 거예요? 예. 이게 유튜브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면 되게 어렵네요. 이해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건 이해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팟캐할 때는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눈을 굴리고 있었는데 네네네네. 제가 유튜브다 보니까 애매한 이렇게 뭐 백치미도 아니고 이건 이해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 산불이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네. 그거로 인한 유학생 입국 제한 이런 걸로 네. 경기 후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안 좋은 그 경기가 굉장히 최저다. 그리고 저도 한 줄 뉴스에서 얘기했듯이 기존 산불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손실의 한 4배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거든요. 미칠 수 있다. 예. 이 경제 전망 조사에서는 네. 그 호주가 30년 만에 첫 경기 후퇴에 빠지고 특히 전국 지방들이 네. 장기적인 재정난을 겪을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들이 네. 그건 무슨 뭐 이렇게 세금 걷는 문제를 네. 얘기하는 전반적인 건가요? 문제에 그러니까 소비가 의해서?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거들 세금이 굉장히 줄어든다. 네네네. 예. 그 산불 사태만으로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GDP를 따져봤을 때 산불만으로 0.5% 정도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물론 앞으로 우한 폐렴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한 0.2% 정도 추가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도 상승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로 인한 여파들도 있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수치 0.7% 정도를 이렇게 달러로 환산해 보면 그 금액이 한 150억 불 정도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전망
뭐 매년 경제 상승률 전망 이것도 이제 수정이 되겠네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는 네.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질문하신 게 그 보험료 상승, 예. 그 얘기는 이미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나오죠. 예. 아직까지 근데 보험료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했다가는 이제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여론에. 근데 예. 뭐 지금의 이제 지표를 보면 그 호주의 주요 보험사 중에 하나인 그 선커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게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네. 3,707건의 산불 피해 클레임이 있었대요. 예.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에 비교를 하면 10배 이상 클레임이 이제 증가를 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수치 같네요. 그렇죠. 그죠? 그 전반기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업이익이 네. 6억 3,200만 달러에 달했는데 그 회사가 이번에는 뭐 50% 이하로 깎일 거다. 그러니까 뭐 한 3억 달러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험사가 사실은 대단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네, 있네요. 엄청나죠. 네. 게다가 보험료와 보험을 이제 클레임해서 지불한 것과의 그런 어떤 차액이 네네네. 발생했을 거네. 그리고 이제 NRMA는 거기서도 2억 8,300만 달러가 됐대요. 요번 이 작년 후반기에 영업이익이 네. 거기에서 43% 정도가 감소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의 그 보험 분석가는 아마 10억 달러 정도의 그 보험회사들의 손해가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 있어요. 뭐 가슴이 아프진 않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경제에 여파는 미치죠. 당연히 네네네. 보험료가 상승되면 전반적인 이제 안 좋은 경기에 좀 더 큰 그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꿀꿀한 우리 꿀꿀? 꿀꿀 갑자기 뭐 우리 소식 같은데 꿀꿀한 소식들이긴 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후 및 기상학 분야의 호주 과학자들 네. 270명이 캔버라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요구서에는 호주 정치 지도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 문제 관련 국제 협약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막 과학자들까지 나서고 어린아이 나서더니 작년에는 네, 작년에 하이스쿨 그 네, 다 학생들이 나눴잖아요. 파업도 하고 네네. 그랬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그 NSW 대학교 기후학자인 이 카트린 메이스너 교수가 네. 이번 여름 시즌에 산불로 인한 매캐한 연기는 캔버라의 그 정치 연막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캔버라의 그 정치적인 그 연막 뭐라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정치적인 암술 이런 게 더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못 네. 봐주겠다.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개 서한에 보면 네. 이 산불 규모가 커지는 것은 기후 변화의 영향이 보다 빠르고 보다 강력한 위협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빨리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 하나만 낼게요. 이런 거 네. 유튜브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끊고 갈 수가 없잖아. 네. 내세요.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 네. 지구에서 네. 가장 이 추운 대륙 남극이잖아요. 네네. 근데 나날이 기온이 상승하고 있대요. 그래서 남극의 최고 온도가 올라갔던 그 기온이 몇 도일까요? 언제요? 2019년에? 아니, 지금?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기록적인 게? 네. 남극은 얼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걔 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으면 안 되죠. 영상 한 뭐 몇 도여야 되는 거 아니야? 2, 3, 4, 5? 뭐 이렇게. 물론 높겠지만. 네네. 그 정도로 막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원래 유지는 영하로 돼야죠. 얼음이 녹으면 안 녹으려면.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높아봤자 네. 영상 2, 3, 4도 올해 이래야 되지 2월 않느냐. 6일까지 2월 6일 날 최고 찍었던 게 18.3도였어요. 18도 남극이. 내가 땀 흘리는 땀 온도인데. 흘리신가요? 거기서도 땀 흘리시겠네요. 남극에서도. 그러겠네요. 예. 그랬는데 네. 18.3도에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2월 9일, 3일 지난 2월 9일 날 남극 대륙의 그 온도가 20.7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심각하네요. 네. 남극의 대륙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게 나사 위성에 이제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완전 해수면 또 상승되면서. 그러겠죠. 네.
심각한데요. 이 심각함을 네. 어떻게 해결해야 근데 이제 될지 참 저는 답답합니다. 한 가지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은 작년 우리가 총선 때 네. 기후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럴 만한 공약들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지 않았던 또 뭐 리버럴이 되었고요. 네. 근데 그러자마자 네, 네, 네. 우리 호주의 날씨가 정말 그 기후 변화에 네. 가장 그 세계적인 그 이슈에 거의 뭐 정점을 찍은 거죠. 왜냐하면 산불, 가뭄, 폭염,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네. 엄청난 강수까지. 네. 그래서 저는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거로 인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난 좀 약간 의식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더 많은 연구를 할 네. 것이고 네. 또 정치적인 또 어떤 뭐라 해야 되죠? 단호한 네. 그런 어떤 정책을 내와라. 이런 요구가 지금 본물이 터지고 있잖아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의 선거 때도 역시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지만 경제 문제에 이제 눌려서 그렇죠. 예, 매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피부로 느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네. 막상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선거가 다가왔을 때 과연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무엇으로 할지는 저는 아리송하기는 해요. 누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긴 하지만 이 네. 환경이 급격하게 무너졌을 때 네. 호주의 경제적 여파는 그렇죠. 실로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예, 이게 같이 병행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 총선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불과 뭐 6개월에서 8개월 되었는데 네, 네. 이 사회에 정말 심각하게 네. 모두 다 느꼈던 네,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네. 네.